레날 부인의 마음은 이미 마지막의 막다른 곳까지 와 있었다. 마음속에 굳게 맹세한 일이 있는데도 입찰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줄량에게 털어놓아 버린 것이었다. 줄량 앞에선 결심도 소용없어. 난 어떤 맹세를 해도 다 잊어버린단 말이야 하고 그녀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 그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무런 주저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을 것이 틀림없다. 본래 고귀하고 낭만적인 혼의 소유자로 고결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치 실제로 죄를 범한 듯한 회한에 사로잡히는 성질의 여자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과부가 되어서 줄리앙과 결혼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망상을 아무래도 쫓아낼 수 없는 어두운 나날도 가끔 있었다. 줄리앙은 그녀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정말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앞서고 있었다. 그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은 그를 흠모하고 있었다. 줄리앙과 결혼한다면 이 정다운 녹음에 에워싸인 베르지를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레날 부인은 잘 알고 있었다. 파리로 가서 사는 자기의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아이들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금의 교육을 계속시킨다. 아이들도 자기도 줄리앙도 모두가 그지없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결혼의 이런 기묘한 효과야말로 19세기의 소산인 것이다. 연애로부터 결혼으로 옮긴 경우에도 결혼 생활의 권태가 반드시 그 연애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한편이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인 경우 결혼이 곧 모든 평온한 향락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가져다 준다고 철학자라면 말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도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여자 중에서도 감정이 메마른 여자들 뿐인 것이다. 이 철학자의 고찰에서 볼 때 나는 레날 부인을 용서해 주고 싶어진다. 그런데 베리에르의 사람들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온 시내는 그녀의 사랑에 관한 추문으로 온통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사건 때문에 그해 가을 사람들은 다른 때처럼 따분해하지 않아도 좋았다. 순식간에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지나갔다. 베르지의 숲을 떠날 때가 왔다. 베리에르 상류 사회가 아무리 떠들어 봐도 레날 씨가 끄떡도 않으므로 모두들 분개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평소에 점잖게 살아온 보람으로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시장에게 아주 심각한 의혹의 씨를 심어 놓았다. 그러나 충고의 말투는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성질인 발로노 씨는 미리 엘리자를 어떤 명상가의 귀족 집에 집어넣어 두었다. 그 집에는 여자가 5사람이나 있었다. 엘리자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일자리를 못 얻으면 큰일이므로 그 집에서는 시장집에서 받던 급료의 3분의 2점으로 참고 있다고 말했다. 그 아가씨는 스스로 보기에도 아주 좋은 명안을 생각해냈다. 즉 줄리앙의 연애 사건을 자세히 고해 바치기 위해서 셀랑 사제와 신임 사제의 두 사람에게 똑같이 고해를 하는 일이다. 시내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6시인데도 줄리앙은 셀랑 사제의 부름을 받았다. 아무 말도 묻지 않겠다. 부탁이니까, 아니 명령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다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흘 안으로 부장송의 신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친구 푸께의 집으로 가든가 어느 쪽이든 택해주기 바란다. 푸께라면 지금도 너를 위해서 훌륭한 미래를 열어줄 마음이 있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대책을 강구해 두었지만 하여간 여기에서 떠나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1년 안으로는 베르에르로 돌아오지 말아야 해. 줄리앙은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 때 친아버지도 아닌 셀랑 사제가 이렇게까지 자기 일을 걱정해 주는데 그렇다면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반성해 보았다. 내일 이맘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겨우 줄리앙은 이 말 한마디만을 했다. 셀랑 사제는 줄리앙이 아직 젊고 자기의 권위로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떠들어댔다. 줄리앙은 표정도 태도도 아주 얌전스레 가장을 하면서 도통 입을 열지 않았다. 겨우 그 집에서 나오자 줄리앙은 레날 부인에게로 그 얘기를 알리러 갔다. 그녀는 절망하고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너무나 노골적인 얘기를 막 들은 참이었다. 본래 성격이 약한 사나이고 부장송의 상속받을 재산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가 좀 전에 틀어놓은 바에 의하면 베르에르의 세평은 묘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세상의 무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부러워 질투를 하는 자들의 말에 허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야만 좋단 말인가. 레날 부인은 한순간 불쑥 줄리앙이 발르노시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베르에르에 머물 수도 있을 텐데 하고 허황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작년에 그러했듯 단순 소박하고 내성적인 여자는 아니었다. 숙명적인 사랑과 그 회한이 그녀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었다. 이윽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일시적일망정 하여간에 줄리앙과 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괴로우면서도 납득했다. 내 곁에서 떠나면 줄리앙은 다시금 야심을 성취할 계획으로 머리가 가득 차 버리리라. 한푼 없는 인간의 처지로 볼 때에는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 그것이 나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니 그 사람은 나의 일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있을 것이 뻔해. 그처럼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인걸.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자기도 사랑을 하겠지. 아, 나는 얼마나 불쌍한 여자일까. 그러나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가 있을까. 천주님은 올바르다. 나는 나의 죄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힘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님은 나로부터 분별이란 것을 뺏어버리신 것이다. 돈의 힘으로 엘리자를 포섭하는 그 점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처럼 간단한 일도 없었을 텐데 아주 조그만 생각도 해보지 않고서 그저 그립기만 하여 어리석은 공상에 빠져 시간을 흘려버리고 말았다니. 아, 이젠 다 끝장났어. 줄리앙의 가슴을 친 것이 하나 있었다.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두려운 보고를 전했을 때 레날 부인이 한마디도 자기 멋대로의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린 서로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해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주면서 말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이들의 일을 잊으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아이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이번에 혁명이 일어나면 귀족들은 모두 살해당하고 말 거예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지붕 위에서 살해당한 자의 사건도 있고 해서 반드시 국외로 망명하겠지요. 남은 우리 식구들을 보살펴 주세요. 네, 자 악수해 주세요. 안녕. 이제 이 집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괴로운 일이지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는데 옹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난 세상의 평판을 되찾을 용기가 날이라고 생각해요. 줄리앙은 비탄스럽기 짝이 없는 꼴을 보게 되리라고 각오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 담담한 이별의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싫습니다. 이렇게 작별하는 것은 싫습니다. 물론 저는 떠나겠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바라고 있고 당신 자신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기를 떠난 뒤 사흘이 지나면 밤에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러 돌아오겠습니다. 레날 부인에게는 세상이 확 변해버렸다. 자기 입으로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한 이상 줄리앙은 역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의 견딜 수 없었던 괴로움은 전에 맛본 일이 없는 강렬한 기쁨으로 변했다.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참아 넘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다.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이별의 순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을 지워버려 준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레날 부인의 거동과 표정은 다시 기쁨과 자신을 되찾았고 어느 모로 보더라도 비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윽고 레날 씨가 돌아왔다. 흥분해 있었다. 드디어 그는 2달 전에 받은 예의 익명의 편지에 대한 말을 부인에게 했다. 그 편지를 카지노로 가지고 가서 저 발로노 놈의 소행이란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오. 그 뻔뻔스러운 놈, 거지와 다름없이 살고 있던 것을 주워 올려서 베리에르에서도 손꼽는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내가 아니냔 말이요. 사람들 앞에서 실컷 창피를 준 뒤 놈과 결투를 할 작정이요. 하는 짓이 고약해. 어머, 난 과부가 될지도 모르겠군. 레날 부인은 문득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내 다시 생각을 고쳤다. 나는 분명히 이 결투를 막을 수 있어. 만약 막지 않는다면 나는 남편을 죽인 거나 다름없이 돼버린다. 그때처럼 그녀가 교묘하게 남편의 허영심을 조종한 적은 없었다. 2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전보다도 더 발루노 씨와 친밀하게 지내야만 한다는 것, 또한 다시금 엘리자를 집으로 되불러 올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도 남편에게 이해시켰다. 더구나 남편 자신이 그 이유를 찾아내게끔 만든 것이다. 레날 부인으로서도 현재 자기에게 불행을 안겨준 원흉인 그 하녀와 다시금 얼굴을 마주 대할 결심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이런 계책은 원래 줄리앙의 차관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